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소 카타리나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정말 다 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못 되니까 우리 한 잔의 노래에 맞춰서 우리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동작 몇 가지만 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는 어깨 운동이 돼서 앞뒤로 그냥 자유롭게 흔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흔드시다가 한 잔에 나올 때 오른손으로 엄지 세워서 4번. 왼쪽 4번. 예.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앞으로 총 쏘게 하면서 예, 한 잔에. 그 다음에 하나 돼요 할 때 우리 하트 달려가 볼까요? 예, 그래요. 달려 나올 때 예, 가사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쏜다 할 때는 앞에서 내가 쏜다 앞에 예, 그 사람한테 한 잔 드려야죠. 예, 쏜다 한 잔 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맨 마지막에 세로로 한 잔 할 때 예, 왼손하고는 박자가 남으니까 그때 디스코 동작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한 잔에 꺾으면서 예, 시작할게요. 자,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예. 우리 건강 체조로 한 잔에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와 같이 신나는 체조 함께 해요.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요즘 정말 하늘만 봐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춘 어게인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같은 마음이시죠? 네, 좋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청춘 어게인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싹 열면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언제 더웠나 싶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하늘에서 바람처럼 온다는 말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런 걸 느껴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들은 서울교구 등촌 3동 성당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강의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톨릭 청춘 어게인은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게 우리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상식 또 지혜를 나눠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남과 소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소통을 매일 하고 있고 네. 또 대화도 매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대화를 정말 다른 사람들과 잘하고 있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대화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대화와 소통을 알려주실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죠? 네. 자, 선생님 우리 한번 모셔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1호선, 2호선, 3호선 쭉 있죠?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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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자, 말이 잘 되면 대화일 텐데 말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최근에 말이 잘 되는 상황과 말이 또 안 되는 상황에 아주 압축적으로 해놓은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말이 잘 된다면 그야말로 복된 이야기 나눔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는 바로 그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시니어 우리 학생 여러분 보니까 얼굴은 시니어가 아니에요. 아주 뭐 달퉁달퉁한 20대의 눈망울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가장 소통이 잘 될 때 점수가 10점이고 네. 난 영 소통이 안 되더라 했던 그 기억이 1점이라면 지금 나는 몇 점쯤 될까? 그러면 나는 지금 왜 지금 이 점수를 내가 얘기하게 됐을까? 머릿속에 점수를 떠올리시고 한 번씩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는 10점은 너무 교만한 것 같고 네. 9.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정말 교만하신데요? 좀 네. 찔리긴 하는데. 어떤 이유로요? 뭐 다양한 이 소통 도구들을 활용해서 네. 일단은 뭐 사람들과 이 노력을 일단 하고 있고요. 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네. 내가 할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네. 적절할 때 말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9.5점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우리 신부님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의 기회와 공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인정합니다. 좋고요. 자, 우리 다른 우리 학생들 이야기 네.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방콕하고 네. 방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 같은 거는 뭐 소통은 별로 없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그런 대화하고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네. 이제 아들이랑 이제 대화는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럼 점수로 하면 몇 점쯤 그러면은 될까요? 그냥 한 3점? 오.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3점. 점수를 네. 조금 겸손하게 해주셨네요. 네. 비교가 되네요. 좋습니다. 네. 네, 옆에 있는 우리 신부님하고 정말 비교가 되네요. 네, 좋고요. 예, 감사하고요. 안혜수 언니는 네. 별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보통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는 싶은데 무언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냥 주저할 때가 많아요. 인사하고 나면 또 그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점수를 주자면 몇 점? 점수 주자면 1점에서
좀 제가 저 후하게 줘서 한 4점 정도 주겠습니다. 4점이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에스텔. 네. 네. 저는 글쎄요, 신부님보다는 조금 아래로 해서 왜 제가 다 기준이 돼야 되죠, 이거 참.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한 8점 제가 오. 너무 과한가요? 8점. 이유가 뭘까요?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네.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엄마는 나하고 대학 안 통해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지. 제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포용력이라 그러죠. 많이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우, 네. 훌륭하세요. 이름도 애경이잖아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나 학생. 저는 제가 저한테 점수를 후하게 줘서 5점 정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이는 있고 하니까. 네. 5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안나 학생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름이 조정자예요.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정자예요. 앞으로 이제 기대되고요. 한층 더 높은 점수를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미카엘 학생. 저는요, 제 점수를,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은 한 7점 정도 할 텐데, 오, 코로나 네네. 시대이기 때문에 네. 딱 절반, 5점으로 제가 5점으로. 특정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상.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만 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영순이야. 영순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 영순이 가장 첫 번째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가 단언컨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니어 학생들 평균 점수 2점은 제가 올라가리라 확신하고요. 네. 대신 2점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함께 배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대화를 참 잘하실 분들이잖아요. 그쵸. 예, 저도 사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전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마스크를 썼거든요. 네네. 다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의 표정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좀 오해가 쌓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스크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대화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오고 가며 또 인사를 나누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막힌 세상 속에 본격적으로 좋은 대화할 기술을 조금 익혀놓는다면 우리 얼마 있으면 또 위드 코로나로 가기를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학습이다. 이제 완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학습의 시간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는가? 말문을 트는 게 아니고요. 머리부터 먼저 열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열 것인가? 자,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네. 딱 코로나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이탈리아에 쫙 가면 우리가 원형 경기장도 보고요. 네. 검투사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다음에 여기저기 딱 보고 우리가 빠짐없이 가는 곳이 바로 바티칸 시티죠. 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 지나고요. 박물관 지나고요. 작은 정원을 지나고 나면 정면에 떡하니 건물 하나가 서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긴 복도를 지나게 되면 양쪽으로 그림이 꽉 차 있고요. 그리고 그 복도 끝 앞쪽 맨 위쪽을 보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고개를 막 비집고 고개를 들이밀면 그때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 공간 안을 꽉 채우고 있는 그림 때문인데요. 그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그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천지창조라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건데요.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던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쫙 그려서 전체 천장화를 천지창조라고 하고 그 한가운데에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의 이름은 바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에 이 두 존재의 손가락은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노안이 오면 먼 게 잘 보여. 참 그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낯선 두 존재가 만났을 때 그 접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손가락을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놨을까요?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손가락 사이의 공간은 뭘까? 아마 그 공간은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그 두 존재 사이에 해석의 공간일 것이다. 또 상상의 공간일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의 공간일 것이다. 관계의 공간일 것이다. 창조의 공간일 것이다. 제2의 빅뱅, 제3의 빅뱅, 그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각자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 영역으로 이 공간을 비워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와 너 사이에 그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대화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마스크를 딱 썼을 때 방역 안전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대신에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입이 주는 이 영향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요. 네. 그렇죠? 입이 안 보이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마스크라는 게 굉장히 안전한 거리 분명하죠.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리적 거리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게 되죠. 그렇죠? 반면 우리가 관계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마음에 오히려 고립을 가져오는 그 공간 안에 내 입만 존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방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동시에 많은 우리 시니어 학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집에 혼자 있게 되면서 나 혼자 있으니 말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마스크의 공간은 어쩌면 대화의 단절 고립의 공간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또 기막히게 소통하는 법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뭐 외워야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뭐 외운다고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이 대화와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저희가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신부님은 타고난 소통가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얼굴이 정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웃는 상이에요. 네. 네. 정말 웃는 상이라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눈 맞춤을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시는 데다가 필요할 때마다 관계에 지루함이 없도록 손을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후덕해. 네.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지금까지 많은 소통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보다 좀 우리가 시니어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학생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쉬운 것만 하면 무슨 보람이 있어요. 어려운 걸 조금 해줘야 또 보람이 좀 있잖아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할까요? 자,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사항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강의 들어오기 전에 한 잔에 하면서 몸을 또 쫙 풀어줬잖아요. 네. 그것처럼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관계가 필요할 텐데 누구든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안 아파야 돼요. 네.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면 그래서 기승전 건강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누군가와 대화가 잘 일어나기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운동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질병을 막아라. 질병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잔에 이거 매일 따라 하셔야 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50견이잖아요. 50견이 와서 오늘 아침에 주사 맞고 왔거든요. 주사 맞고 왔는데 이 표정들 우리 학생들 표정 나는 이미 지나갔어. 이런 표정들이신데 질병은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도 이게 정말 멈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대화 이전에 넘버1 아이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병을 막아라. 질병을 막아라. 목소리도 좋구나. 아주 목소리도 좋고요.
네, 두 번째,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 이 수업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수업에 함께하는 우리 시니어 학생들 얼마나 멋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이 머리의 공간을 쉼 없이 돌리면서 자기를 개발하잖아요. 이거는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성찰해요. 스스로를 보는 거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내가 들은 것을 통해서도 배우고 배운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라도 실천하거든요. 우리가 배운 사람이야. 배운 분들. 네. 표정이 벌써 다르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헬레나 선생님은 아까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으시던데 목소리가 작은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목소리를 키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내 할 일만 묵묵히 했거든요. 아. 그게 좀 습관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TV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작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하던가요? 일단 용기를 갖고 아, 시작을 하면은 네.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한번 용기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막상 어떤 것을 듣거나 배웠을 때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믹서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한번 해볼까? 1% 달라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잖아요. 맞죠, 신부님? 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건 꼭 물어봐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듣는 겁니다. 들어서 뭘 하냐면 귀의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 귀의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공부의 시작이고 공부해서 달라지는 분은 있어도 공부해서 버렸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자, 우리 아는 것들이 많아야 할 얘기도 많아요. 그죠? 우리 신부님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은 줄 아세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막 입이 막 간질간질 하거든요. 여기 나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자, 질병을 막아라.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따라해보죠. 공부하라. 공부하라. 한 번 더. 공부하라. 공부하라. 자, 좋습니다. 세 번째, 나가라. 나가라. 자, 나가셔야 됩니다. 네. 옛날에 김병조 씨가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있었죠.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나가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나갔다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나간다는 건 뭐냐면 활동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내가 내 발걸음을 내 문지방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딛어도 환경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많은 것에 새로운 적응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나가야 네 번째 만납니다. 어디 나가야 누구를 보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오늘 저도 여기 오니까 우리 시니어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본격적 대화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네 가지 한번 따라해보죠. 자, 첫 번째, 질병을 막아라. 질병을 막아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나가라. 나가라. 만나라. 만나라. 자, 줄여서 막공나만. 막공나만. 한 번 더. 막공나만. 막공나만. 100점. 자, 잘하셨습니다. 자, 벌써 공부하기 전부터 100점이에요.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러려면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대학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딴에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반평생 같이 산 그 남편님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님 네네. 다 어떨 때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쵸. 그 느껴요. 네. 네. 마음 같아선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네.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아니 너도 늙어봐라. 그래, 너도 늙어봐. 난 젊어봤다. 그럼 남편이 그러겠죠. 내가 너보다 나이 더 많다. 그렇죠. 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실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게 때로는 겁날 때가 많아져요.
옛날에 우리 안 그랬는데, 그죠? 신부님, 이제, 뭐 왜 그러지? 이런 눈빛 저는 아직 주세요. 공감을 좀 하기 어려운. 그렇죠. 네. 곧 늙어. 자, 근데 아마 이렇게 꾸준히 누군가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은 보면 약간은 일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건 확인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통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생각했던 6회, 상쾌, 통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거야.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내는 저기 이제 설거지가 뭘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저 소파 쪽에. 아내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대답이 없지? 마음이 좀 이상한가? 안 좋은가? 뒤에서 그래서 아내 뒤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딱 이렇게 안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까부터 된장찌개라 그랬잖아. 안 들린 거예요. 남편이 안 들린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참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보여요. 참 사실 좋은 말로 하자면 이제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보라고 하느님이 우리의 시력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냥 안 보입니다. 그냥 안 보이고요. 대신에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걸 알죠. 안 보일 땐 안경을 쓰는 것처럼 뭔가 우리 사이에 매체가 필요하겠구나. 또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려요. 청력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뭘 듣고 싶지도 않고요. 또 시끄러운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 자,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관계들 중에 시끄러운 관계들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엄마가 뭘 알아?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바로 미안하다. 내가 모른다. 그 좋겠다. 넌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약간 밥맛 없지 않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럴 때마다 네. 그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받죠. 네. 상처받고 네. 저 이런 말씀해도 되나? 전 어떨 때는 제 딸이 엄마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 막 그래요. 어머. 재수 없어. 저 속으로 막 생각할게요. 어머, 네. 재수 없어. 기껏 키워놨더니 내 청춘에 집을 내어서 네가 이만큼 성장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섭섭하긴 한데 또 돌아보니까 좀 모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냐? 감이 떨어진 겁니다. 네. 감이 떨어진 거예요. 시대의 감각이 떨어지고 청춘의 감각이 떨어진 건 분명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사실 대화가 안 통하는 주요한 이유는 뭐예요? 네 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말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살다가 내 말 하다가 죽는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언제 경청이라는 걸 해요. 거기다 중요한 건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밥 먹었냐?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에 뭐 굳이 할 얘기 없으면 어떡해? 굳이 할 얘기 없으실 때 우리 신부님은 뭐 만나는 분들마다 다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뭐라고 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날씨. 네. 아우, 좋네요. 네. 아니, 좀 축복해 주시는 말도 좋은데 굳이 날씨를. 근데 날씨 얘기 정말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실 통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관계가 그전의 것보다 더 하나 더 나아지고 둘 더 나아지게 할게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소통 점수가 몇 점 정도 됐을까 했을 때 뭐 3점, 4점, 5점, 7점 많은 분은 8점도 있었고 9.5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점수는 또 달라요. 내가 지금 3점이지만 5점 되고 싶어. 내가 지금 5점이지만 7점 되고 싶어. 8점이지만 9점 가고 싶어. 또 9.5점이지만 사실은 그 10점의 울타리도 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저는 5가지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거라면 무슨 보람이 있어요? 어려운 거래야 보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길도
넓은 길 가면 무슨 보람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니 그 길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대를 넘나드는 빛나는 대화법 넘버 5.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50편 때문에 안 올라가요. 아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우리가 세대 간 또 함께 대화를 할 때 통하지 않았던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잘 안 보이죠? 네. 그러니 관찰하는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다. 잘 안 들리니 그걸 통해서 잘 듣고 분석력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감이 오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조금 올려봐야 되겠다. 내가 내 말하기 바빴으니 어떻게 공감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할 말이 없을 땐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말이 없을 때 뭐 한다고요? 요거. 자,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하는 이 이야기는 잘 기억하셔서 일상 속에 쓸 뿐만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실행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마음속에 먼저 꼭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hat we need.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I will do. 나는 하겠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찰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뭔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밥을 잘 먹어야 되겠죠. 내가 밥을 잘 먹어야 남도 잘 키워요. 그래서 혹시 식사 안 하신 분 있으면 먼저 식사부터 하시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찰력부터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관찰력을 뭐라고 해놨냐면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변화를 읽어내는 힘. 오케이. 이건 뭐냐? 우리가 이 시인 요새 뭐 시들 좋은 거 되게 많은데 여러분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가 진짜 싫어요. 그냥 봐서 이뻤으면 좋겠어. 그냥 봐서 사랑스럽고 싶고요. 네. 제가 얘기를 딱 했더니 우리 헬레나 학생이 뭐라 했냐면 예뻐요. 잘 되실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자세히 봐야 그의 아름다움과 예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근데 이 제목이 풀꽃이에요. 풀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무지랭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핀.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 꽃을 들여다보니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새로운 우주가 펼쳐질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그 손가락 사이의 간격을 알기 위해선 봐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잘 안 보여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음 돋보기가 필요할 것이다. 마음 돋보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3가지, 뭘 싫어하는지 3가지만 알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다음 생애까지도 친해요. 100%입니다. 음식 3가지도 괜찮아요. 뭐 좋아하는 뭐 취미 3가지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사람 3명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만으로도 대화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미카엘라 학생. 자, 우리 미카엘라 학생께 여쭤볼게요. 우리 미카엘라 학생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네, 결혼하셨죠?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아이 중에 딱 떠오르는 아이 한 명 생각해 보시고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3명 누가 있을까요? 엄마랑 아빠랑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 얘기를 이제 아들이 들으면 얘기할 겁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럴 수 있는데 아마 그 결과는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아버지를 향한 그 몸짓, 그 아내를 향한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내린 결론이실 거예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야, 니네 엄마가 말이야,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네 아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만으로도 그 사람의 관심사잖아요. 아,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잘 보고 아, 얘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 주제를 딱 꺼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훅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대화할 준비 넘어서 내게 훅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관찰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좋은 대화하고 싶어요? 잘 지켜보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바를 픽하셔야 돼요. 픽은 선정한다, 네. 뽑는다, 잡아챈다. 흰머리. 네. 까만 머리 있을 때 흰머리, 요새는 흰머리도 귀야. 네.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그러나 그 까만 머리 가운데 옛날에 흰머리 뽑을 때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네. 흰머리를 딱 찾아가지고 요걸 딱 잡아가지고 이 검은 머리 나오지 않게 해서 이렇게 탁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요게 관찰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걸 잘 요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요 능력이 바로 관찰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을 잘 보기 위한 마음 돋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눈 돋보기도 필요하지만 마음 돋보기 이건 어떻게 노안이와도 상관없어요. 자세히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분석력이에요. 자, 따라 읽어보죠. 분석력을 키우자. 분석력을 한 번 키우자. 더 분석력을 키우자. 분석력을 키우자. 한 번만 따라 읽으면 잊어버려. 두 번은 또 우리가 따라 읽어야 되죠. 네. 자, 분석력을 키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관찰을 통해서 알았죠. 네. 그러면 그 관찰을 통해서 안 걸 우리가 딱 기억하잖아요. 중요한 건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뭐였지? 기억하고 싶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명 메모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찰일지라는 거 많이 권해드려요. 성찰일지. 성찰일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일기예요,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기를 조금 더 여러 차원으로 나눠서 쓴 걸 성찰일지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 중에 나 지금 일기 혹은 일지 혹은 가계부 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 다섯 분이나 쓰세요. 이거 안 쓰면 잊어버려요. 안 쓰면 잊어버려. 아니, 안 써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은 경우도 많아요. 저는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놓친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지를 쓰기 시작했더니 삶이 아주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는 가면 적어 놓을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우리 가톨릭 방송국에 와서 우리 양신부님하고 우리 에스텔하고 아네스하고 마크라하고 그다음 안나하고 미카엘라하고 헬렌나를 만났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 그럼 어떻게? 지금은 생각이 안 나죠. 나중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린 꼭 일기는 뒤집어 보잖아요. 그 보면서 다시 또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가셔서 일기장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네. 우리 마크라 학생. 네. 저기 근처에 사귀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글쎄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금.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양신부님하고 네. 한번 그 교제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요. 근데 제가 저 마크라 학생한테 양신부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우리가 좋지는 않으시네요. 아마 거리가 조금 있으셔서 등촌에 또 계시고 이렇게 거리가 그렇죠. 있으셔서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누군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관찰해야죠.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의 특성을 적어놓는데 장점 2가지 이상은 적어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네. 자, 우리 지금 보셨는데 우리 신부님의 장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2가지만. 소탈하시고. 소탈하시고. 예. 또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을 잘하시고. 예. 그런 것 같으셔요. 네, 그렇죠. 이 2가지. 소탈, 말씀. 앞글자만 따면 소말이네요. 그죠? 소탈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신부님을 뵐 때 당연히 일기에다가 내가 오늘 소탈하고 말씀 잘하시는 서울대교구의 양 신부님을 뵀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두툼하더라. 인상 좋으시더라. 그래서 인상을 자세히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랬다가 다음번에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신부님 제가 지난번에 정말 소탈하고 말씀 잘하시는 우리 양신부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을 꼭 집어서 한 그 사람은 나에게는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 2가지를 가지고 발견하되 발견한 걸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건 나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것 플러스 그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것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쓰시면 훨씬 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상호 간에 서로 만나는 접점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민감성이죠. 그럴 때 민감성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알게 된 바로 그것.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어놓고 기억해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의 정보. 얘네들을 취합해서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평균 정보량이 올라가고 평균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민감도가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전체 대인관계의 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분보다 적분으로 만나자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요? 우리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은 알아. 이 미분하고 적분은 모르겠잖아요. 네. 미분은 우리 CT 찍잖아요. CT가 우리 몸을 촥촥촥촥촥 아주 가늘고 얇게 쫙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보는 게 CT 촬영이에요. 네. 근데 적분은 뭐냐면 쫙 잘라진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전체를 보는 힘이에요. 얘가 이런 부분은 모질라고 저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전체 인간의 평균값이 괜찮아.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알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다 취합했으나 이거를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사람의 전체 인간성의 평균값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관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명 지도자의 통치자의 미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공감력이죠. 아,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공감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감은 지금부터 전문적인 용어 들어갑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 따라 읽어보죠. sympathy. sympathy, 한 번 더 sympathy. sympathy, 자, fee. 자, 다시 합니다. 자, sympathy, sympathy, empathy, empathy, interpathy. interpathy. 우리가 영어도 한다. 아, 엑설런트 잘하셨어요. 심퍼티는 뭐냐면 심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퍼티 하면 퍼티가 이게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왜 아하 러브 텔레파티 이 노래 모르시는구나. 그 있잖아요.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곱게서 이거 불렀던 도시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네. 아하 러브 텔레파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이거 아는 분 옛날 사람. 텔레파티가 뭐냐? 멀리서도 파티 느껴. 이게 텔레파티거든요. 심파티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함께 파티 느껴.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우리 모두 함께 느끼는 바로 그것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게 심파티예요. 불쌍해. 이거 심파티예요. 네. 그러나 우린 학생이잖아요. 단계를 좀 올려볼까요? 엠퍼티로 들어갈게요. 엠퍼티는 M 따라 읽어보죠. M. 퍼티. 파티. M은 어디 안으로 이런 뜻이고 퍼티는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낀다는 건 어떻게 느껴야 되나? 여러분 너구리 굴 보셨어요? 아, 우리 지금 헬레나 혼자 너구리 굴을 봤어. 굉장히 중요한 게 너구리 굴은 안쪽에 혹시 그 눈 넣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셨구나. 그 눈은 저만 있어요. 너구리 굴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굴에다 박고 네. 눈을 들이밀고 그리고 봐야 너구리 굴 안이 보여요. 간신히. 네. 그래야 그 굴 안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감을 한다는 것, 엠퍼티라는 말이 우리가 말 그대로 공감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건 전문적인 용어고요. 그 사람이 되어본다. 역지사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이 왜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있는 환경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를 그렇게 느끼고 나도 너를 느끼잖아요. 그럼 3번째 단계로 넘어가. 인터퍼티로. 인터넷 할 때 인터가 서로라는 뜻이거든요. 너도 나를 공감하고 나도 너를 공감해서 상호 성장을 이끌어내는 공감을 우리가 상호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엠퍼티 들어가서 나중에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인터퍼티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해요.
내가 너라면 어떨까요? 따라 읽어보죠.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엄청 중요한 거야. 그 생각이 공감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라면. 이래서 내가 안나라면. 응? 내가 헬레나라면. 내가 에스텔이라면. 내가 미카엘라라면. 내가 마크라라면. 내가 아네스라면. 내가 신부님이 되고 싶진 않네요. 아니 신부님들도 애로가 있으시거든요. 내가 양신부님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입장 하게 되죠. 바꿔서 생각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내가 너라면 이게 최고의 공감 효과라는 네. 거 기억하시고요. 자 대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했던 거 할 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할 말 없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걱정 마라. 할 말 없을 때 걱정 마라. 왜 걱정 말아야 될 것인가? 제가 그 이유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 세상엔 들어주는 사람이 일단 없고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건 말이 많아서 실수하지 말이 없어서 실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네. 그 입 다물라 이건 있어도 네. 그 입 열라는 없거든요. 네. 그죠? 그 입 다물라가 많지. 걱정하지 말 것. 특별히 한국 문화는 나이 든 사람의 과묵함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대신 너무 닫고 있으면 한 번 열 때 입냄새가 나요. 그런 좀 오점은 좀 있어요. 맹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원래 말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양신부님은 다음 생에도 말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두가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입이랴? 모두가 눈이랴? 모두가 지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분 자신의 함께 대화할 때 역할도 있는 건데 그 강점은 많이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대신에 말이 없는 분들 할 말이 없을 때는 주로 뭘 해야 되는가? 공감을 해주시면 돼요. 할 말 없을 땐 제일 좋은 말이에요. 더군다나 친구까지 얻게 되죠. 우리 공감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그랬구나. 뭐라고요? 그랬구나. 한 번 더.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전문적인 방법이지만 일상적인 방법. 끝문장 따라하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안나, 네, 우리 안나 조정자 선생님은 우리 조정자 학생은 보니까 멋쟁이에요. 옷은 어디서 사셨어요? 옷은 어디서 주로 옷 파는 사세요? 가게에서 샀습니다. 옷 파는 가게에서 사셨구나. 감사해요. 저는 어디서 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옷 파는 가게에 사셨구나. 이게 바로 영어로는 restating이라고 하는 거야. 말 반복하기. 끝에 말 따라하기예요. 끝말 읽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를테면 우리 끝말 읽기 한번 해볼까요? 이를테면 제가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람쥐. 아까 이거 한 잔에 이건 잘하시던데. 몸에 강하시구나. 쥐구멍. 쥐구멍. 예. 쥐구멍. 멍 때려 하면 너무 단풀 너무 어려워요. 멍 때리기 정도? 멍 때리기. 오케이. 멍 때리기. 기합. 기합. 합창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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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식. 곡식. 식구. 식구. 99. 구약성서. 야, 역시 은혜롭게.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이게 끝말잇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상대방 단어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그랬구나. 다음에 끝말잇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면 돼요. 많이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또 웃으면 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네. 딱 앉아 있는데 말해봐. 이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요. 다음 생에도 안 만나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나를 향해 웃어주는 그 사람은 호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심지어 나를 격려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So nice. 이런 은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귀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 보면 자 동쪽으로 가 귀인을 만나 그러잖아요. 귀인이 누구예요? 나를 향해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점은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웃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웃음을 크게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이미 과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뭔가 상대방이 웃는다는 건 나에게
호의적이란 뜻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나에게 인상 더럽게 쓰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두 번째, 웃는다는 건 뭐냐? kind예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웃음이라는 건 관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맨 마지막, 내가 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상대도 웃게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따라 읽어보죠. 거울 신경세포. 한 번 더. 거울 신경세포. 그죠? 와, 우리가 뇌과학도에 거울 신경세포가 뭐냐면 거울. 거울은 영어로 미러예요. 거울 속으로 미러. 자, 근데 이게 거울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상대방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왜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이상하게 닮아. 닮죠. 얼굴이 닮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 닮는 거죠. 참 놀랍죠? 그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내가 웃는다는 건 상대를 웃게 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현상이자 동시에 관계의 현상이자 동시에 아주 창조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오늘 시니어지만 정말 기막히게 소통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잘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저는 매일 하는 게 대화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관찰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대화를 잘 했나, 소통을 잘 했나, 이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공감력을 갖고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여기에 좀 더 제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한 분에 한 분 소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는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무심히 살고 이제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그냥 무심히 살고 건강하기만 하자고 생각을 아마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한테 들은 거 되도록이면은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 몸에 익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내가 좀 이렇게 말을 너무 작게 너무 과묵하게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거 다시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좀 말을 좀 많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사람을 항상 상대하되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항상 이해를 하라.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네, 오늘 한 시간 이렇게 알차게 꾸며주신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멋진 학생들이었어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즐거운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